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이명수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뜬금없이 알레르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어떤 트러블, 힘든 상황을 경험할 때 왜 그런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해결하는 시작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인가로부터 아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정신과적인 문제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태양 알레르기, 선 알러지라고도 하는데요. 그 일반적으로는 자외선을 쏘이게 되면 타게 되죠. 그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빨개지기도 하고 살갗이 살짝 벗겨지기도 합니다. 살짝 따끔거리기도 하지만 또 금방 아물게 되죠. 일상생활에서의 자외선의 노출은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살짝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아무렇지 않은 경우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태양광선에 노출되게 되면 센시타이제이션이 생깁니다. 한국말로 하면 감작화된다고 하는데요. 과다하게 자외선에 오랜 시간 강한 강도로 노출되게 되면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감작화된다고 합니다. 조건 반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에 같았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자외선에도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빨개지거나 가렵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근데 태양 선알러지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 모든 류의 알러지 반응은 특정 물질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신체의 반응 양상이 바뀌면서 해당 물질의 감작화가 되고 나중에는 그 성분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과다 반응을,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피부나 신체의 기관들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 오래 심각한 정도로 노출이 되게 되면 그런 유형의 스트레스 반응에 감작화가 됩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대표적인 게 되는데요. 전쟁 상황에 오래 노출되고 옆에서 누가 죽어나가게 되는 것을 계속 본다거나 과다하게 청각적인 자극을 받게 되는 경우, 총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폭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게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을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프 소리라던가 이런 다다다닥 하는 소리만 들어도 총소리처럼 느껴지게 되죠. 과각성 상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심리적인 자극, 외부 자극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보니까 심리적인 상태가 감작화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일상적인 자극에도 그것이 과다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각성 반응이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크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소한 어떤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망감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심하게 배신을 당하거나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대인관계에도 감작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 내가 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알아서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 감작화가 되면 머리로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하지만 벌써 마음과 몸은, 자율신경계는 알아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심장이 막 두근두근 쿵쾅거리게 되고 식은땀이 나게 되고 마음이 심히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될 정도의 반응을 보이게도 돼요. 공황 발작의 양상처럼 말이에요. 시험을 한번 대창이 망한 경우, 그 경우는 다음부터는 시험 보기 전에 예기 불안이 막 생기게 되죠. 또 망하면 어떡하나, 또 잘못 치면 어떡하나,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아주 재앙적인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걱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경직되게 돼서 또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번, 두 번 누적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의 시자만 들어도 막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정신과적인 치료라는 거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이렇게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 과각성 상태, 감작화되어 있는 것들을 탈감작화시키는 것, 디센시타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에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안장애,
공포장애에서 이제 탈감작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었어요.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해지는 감작화되어 있는 것을 탈감작화시키기 위해서는 단계별 탈감작 행동치료를 사용하는 것이 시초입니다. 고층이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고도를 높여가면서 괜찮아 라는 것들을 누적시켜가면서 뇌가 인지하는 것들을 패턴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이제 탈감작화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그냥 확 노출을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플러딩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마치 홍수처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제일 높은 곳으로 가서 치료자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서 충분히 공포를 느끼게 하는지만 그 안에서 점차 불안이 내려가고 거의 제로에 이를 때까지 치료자가 옆에서 같이 있어줌으로써 불안했지만 괜찮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방법은 다르지만 탈감작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아까 예를 들었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던가 시험 불안, 발표 불안, 무대 공포,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불안, 그렇게 감작화되어 있는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것에 노출되었을 때 괜찮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치료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돕곤 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약물 치료가 되겠고, 약의 힘을 초반에는 빌어서 해당 자극에 노출이 되었을 때 전에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네 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약물도 줄여서 끊게 되고, 머리는 새로운 자극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작화되었던 것을 탈감작화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인지치료적인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예시로 들어서 정신과 치료 현장에서 결국 많은 것들은 감작화와 탈감작화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탈감작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도움 방법으로 약물 치료라는 것들이 병행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또 인지치료, 노출치료, 행동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콧자만 들어도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그것도 일종의 감작화가 되었고, 이제 마스크 안 쓴 사람들만 봐도 막 불안해지게 되죠. 그런 것들도 일종의 감작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다 해결되려면 시간이라는 약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도 시간적인 치료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혹시나 왜 빨리 안 좋아지나 라는 그런 조바심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 오브 라이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